지금 이 순간 챗GPT에 질문 하나를 던질 때마다 구글 검색보다 10배 많은 전기가 소모됩니다. 지금 이 속도라면 인공지능이 전기를 다 먹어버려서 정작 우리 집 에어컨도 못 켜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6년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AI 칩 생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력 공급 증가는 매우 느립니다. 어쩌면은 2026년 올해 말에는 가동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AI 칩을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AI 확장의 가장 큰 제한 요인은 칩이 아니라 전력입니다.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꺼낸 답이 뭔지 아십니까? 땅을 더 파는 게 아닙니다. 하늘 위로, 정확히는 우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환에는 반드시 전력이 필요하고 그 전력의 열쇠를 쥔 기업들 중에 한국 기업들이 실명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OCI 테라서스의 스페이스X 공급 계약 추진, 한화솔루션의 페로브스카이트 기술 개발, 테슬라가 미국 정부 의견서에 한국 우방국 조달을 요청한 것. 이 모든 것들이 허공에 뜬 이야기가 아니라 2026년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물론 우주 데이터 센터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2028년 이후를 내다보는 중장기 시나리오이고 그 사이에 기술 지연, 정책 변화, 경쟁 심화 같은 변수들이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AI의 전력 문제는 지상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해결하려면 비중국 태양광 공급망이 필요합니다. 그 공급망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지난 1월 30일 스페이스X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에 신청서를 하나 냈습니다. 내용이 뭔지 아세요? 위성 100만기 발사 허가, 100만기. 일반 항공기가 전 세계에 약 25,000대인데 그 40배에 달하는 위성을 우주에 뿌리겠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500에서 2000km 저궤도에 집어넣어서 레이저 통신으로 연결되는 우주 AI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만들겠다고요. 그리고 딱 사흘 뒤인 2월 2일 일론 머스크가 폭탄을 터뜨립니다. 스페이스X와 자신의 AI 회사 XAI의 정역 합병 선언. CNBC가 확인한 합병 규모는 스페이스X 기업 가치 1조 달러, XAI 기업 가치 2,500억 달러, 합산 1조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은 약 1,750조 원. 그리고 이건 단순한 규모 자랑이 아닙니다. 이 합병에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합병. 자, 머스크는 합병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AI의 현재 발전은 거대한 지상 데이터 센터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전력과 냉각이 필요합니다. 지역 사회와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고는 지상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죠. 장기적으로 우주 기반 AI가 유일한 확장 방법입니다. 태양 에너지의 100만 분의 1만 활용해도 현재 인류 문명이 쓰는 에너지의 100만 배가 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 질문이 생깁니다.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데 그게 경제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필요한 게 뭔지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기, 냉각, 공간 이 세 가지인데 지상에서는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기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ICT 산업 전력 소비의 80%를 데이터 센터가 차지합니다. 그런데 AI 수요가 500배 폭증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 전체 발전 용량을 넘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로 가면 어떨까요? 지구에서 태양광을 사용하면 구름도 있고 밤도 있고 대기도 있어서 이론적 효율의 20에서 30% 정도밖에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주에서는 다릅니다. 구름 없습니다. 대기 없습니다. 밤도 없습니다. 자, 24시간 365일 풀가동입니다. 자, 발전 효율이 지상 대비 최소 5배 이상 높아집니다. 지상 태양광이 뚜껑 덮인 냄비에서 밥 짓는 거라면 우주 태양광은 태양 바로 앞에 냄비를 가져다 놓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냉각입니다. 자, 지상 데이터 센터는 서버열을 식히기 위해 엄청난 물을 사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 구글 데이터 센터 하나가 하루에 사용하는 냉각수는 수백만 리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 규제 때문에 물을 끌어오는 것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에서는 어떨까요? 우주 공간 자체가 절대온도 2.7 켈빈, 섭씨 기준으로는 영하 270도에 가까운 거대한 냉장고입니다. 자, 서버 뒤에 그 반결판, 자, 히트 싱크만 설치하면 열이 우주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방출됩니다. 물 한 방울도 필요 없는 워터프리 시스템입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자, 우주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열이 대류가 아니라
복사로만 방출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열 방출이 어렵다는 기술적 과제가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완전히 해결된 영역은 아니라는 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발사 비용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장벽입니다. 스페이스 X의 스타쉽이 완전 재사용 기술을 완성하면 발사 비용을 현재 대비 100분의 1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계산입니다. 또한 구글의 선캐쳐 프로젝트 분석에 따르면 발사 비용이 10분의 1 수준만 되어도 지상 데이터 센터와 경제성이 맞춰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100분의 1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는 아직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효율과 냉각이라는 물리적 이점은 지상이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블루 오리진, 구글, 아마존까지 모두 우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면 결국 핵심은 태양광 패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태양광을 둘러싼 거대한 지정학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광이 뭘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핵심 소재는 바로 폴리실리콘입니다. 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의 약 80에서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양광 산업은 사실상 메이드 인 차이나가 기본값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주 AI 데이터 센터는 미국의 두뇌이자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전력권인 태양광 패널을 중국산으로 쓴다. 보안 관점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미국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쌓아 올린 장벽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세 장벽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최대 3,400%, 숫자가 아니라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수준입니다. 두 번째, 법적 장벽입니다.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소재가 포함된 제품은 미국 통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중국산 폴리실리콘 상당 부분이 이 지역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우회 수입 차단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올해 2월 인도네시아, 라오스산 태양광 제품에 최대 143.3%의 상계관세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중국산 제품이 동남아를 통해 우회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올해 4월 1일부터 중국이 태양광 수출 제품에 지급하던 부가가치세 환급, 즉 증치세 환급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약 9% 수출 보조금 역할을 했는데 이 혜택이 사라지면서 중국산 태양광 모듈 가격이 약 20% 급등했습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다면 도대체 어디서 태양광 소재를 가져올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테슬라가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 태양광 공급망에 한국 등 우방국의 참여가 필요하다. 한국, 정확히 콕 집어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이제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한 줄짜리 뉴스가 국내 증시를 흔들었습니다. OCI 홀딩스의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 테라서스가 스페이스X와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장기 공급 계약을 추진 중. 이 뉴스 하나에 OCI 홀딩스 주가는 단숨에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목표 주가를 기존 2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48% 상향 조정했습니다. 앞서 스페이스X와 XAI 합병 발표 직후에도 OCI 홀딩스 주가는 30%, 한화솔루션은 50% 급등했습니다. 왜 OCI가 유리할까요? 핵심은 말레이시아 생산 거점입니다. 폴리실리콘 생산 원가의 약 40%가 전기료인데 OCI는 전기료가 저렴한 말레이시아로 생산 기지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이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이른바 UFLPA 클린 공급망을 확보했습니다. 덕분에 중국산보다 40% 비싼 가격에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구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화솔루션은 어떨까요?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의 인곳, 웨이퍼, 셀, 모듈로 이어지는 통합 생산 단지 솔라허브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IRA 세액 공제 AMPC 기준으로 약 1조 원 규모의 혜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에 장기간 태양광 패널을 공급해온 핵심 협력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술 측면에서 중요한 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페로브스카이트 텐덤셀입니다. 현재 우주용 태양전지는 갈륨비소 기반이 주류인데 이 소재는 일반 실리콘 대비 1000배 이상 비쌉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기술이 페로브스카이트입니다. 실리콘 위에 페로브스카이트를 층층이 쌓아 효율은 갈륨비소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가격은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방사선 내구성이 높고 무게도 가벼워 발사 비용 절감에도 유리합니다. 현재 한화솔루션은 HD 현대에너지솔루션과 함께 이 기술을 공동 개발 중입니다. KB증권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연간 100기가와트 규모의 우주 태양광 시대가 열리면 총 시장 규모는 매출 38조 원, 영업이익 15조 원 수준, 미국의 탈중국 공급망 전략을 고려할 때 한화솔루션 단독으로도 영업이익 2조 5천억 원이 기대된다. 목표
목표 주가는 67,000원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태양광 앤드 ESS, ETF는 최근 3개월 수익률 112%, 연초 이후 138.1%, 1년 기준 341.4%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혹시 손이 벌써 증권 앱으로 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잠깐만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리스크. 이제부터는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냉정한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리스크 1, 기술 성숙도가 아직 낮습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는 2028년 이후 양산을 전제로 한 중장기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당장 내년에 우주에서 AI가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열 방출, 방사선 내구성, 대규모 위성 관리 같은 핵심 기술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리스크 2,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 이슈. 한화솔루션이 올해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직후 주가는 20% 이상 급락했고 현재도 소액주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지분 희석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진입 시점과 공모가 수준을 반드시 따져보셔야 합니다. 리스크 3, 무늬만 테마주 주회. 한국거래소가 공식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스페이스X와 실질적인 사업 연관이 없는 종목들까지 우주 테마에 편승해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미래에셋증권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향후 국내 태양광 기업들의 주가 방향성은 일론 머스크와의 파트너십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실제로 공급 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추진 중 단계인지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테마에 휩쓸려 높은 가격에 진입하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체크포인트 1. OCI 홀딩스, 가장 앞에 서 있는 기업 스페이스X, 폴리실리콘 공급 계약 추진 중 2026년 4월 15일 공식 보도 기준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UFLPA 클린 공급망, 그리고 말레이시아 기반 원가 경쟁력, 단기적으로 뉴스에 따라 주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모멘텀은 하나입니다. 공급 계약이 실제로 최종 체결되느냐입니다. 체크포인트 2 한화솔루션, 장기기술 레이스의 핵심 주자, 이 기업은 단기 뉴스보다 기술과 정책을 봐야 합니다. 첫째, 페로브스카이트 텐덤 기술 개발 완료 시점. 둘째, 미국 IRA 세액 공제, AMPC 수혜 지속 여부. 셋째, 최근 발표된 유상증자 공모가 수준입니다. KB증권은 목표주가 67,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결국 이 종목은 지금 당장보다 언제 기술이 완성되느냐에 따라 주가 레벨이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체크포인트 3, 이 TEF로 분산하는 방법 개별 종목이 부담스럽다면 플러스 태양광 앤드 ESS, ETIF를 통해 밸류체인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ETF는 OCI 홀딩스 약 24.8%, 한화솔루션 약 15.96%,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약 7.62%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최근 단기 급등 이후인 만큼 밸류에이션 부담 구간인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이미 스토리를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 누가 진짜 계약을 따내느냐, 그리고 누가 기술을 먼저 완성하느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